그럼 한번 보시고 하여튼 자 177쪽에 1번 보시면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의 수리, 이용사,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하라. 이 가격 달라지는 요소 다 고려하라 그런 얘기예요. 별거 아니고 7가지를 예상해놨지만 다 고려하라. 위치에 따라 가격 달라지고 지목에 따라서 면적 크기, 농지라면 토질의 비옥도 가격 달라지죠. 수리, 물 들어오는 땅이냐 아니냐, 현재 이용상이 어떠냐, 환경 다 가격 제대로 고려하라. 그리고 2번 보시면은 조성토지의 가격평가가 나오잖아. 환지에서는 시행자 혼자 한다는 거죠. 시행자가 평가합니다. 시행자는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결정합니다. 시행자가 결정하되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는 거쳐야 되는데 그에 앞서 영의자는 공인평가기관, 감정평가자라고 평가하게 하라. 그래서 감정평가액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자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결정하는 이런 구조가 환지 방식에서 가격평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작성인진의 특례가 몇 가지 나오는데, 자, 이거는 지금은 이 내용 중에서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규칙에 나오는 얘기들은 지금 할 건 당연히 아니고,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법령에 나와 있는 것만 지금 제가 일부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한번 요거 생각을 해보세요. 저번에 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보통 가만히 있어도 환지를 받기 때문에 원래 토지가 환지 신청할 때는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환지를 줍니다. 어쨌든 필지 대 필지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환지 받을 사람이 환지를 안 받겠다라든지, 환지 받을 사람이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일부는 입치 환지를 받는다라면 이건 보통의 정상적 환지가 아니기 때문에 환지 받을 사람이 내 땅에는 정해주지 말라, 내 땅에는 입치 환지를 내라, 따로 신청을 필요로 하거든요. 이때는 신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둘의 차이가, 만약에 여기 소유자가 환지를 정하지 않아달라고 신청을 했다 칩시다. 그런데 이 땅에 임차권자 등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받아야 된다는 게 정상입니다. 왜? 법에서는 전체 이익을 다 존중을 해줘야 되거든. 만약에 여기 임차권자가 있다면 소유자가 받을 환지로 그대로 여기 와서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어요. 웬만한 권리는 다 이쪽에 가서 행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유자 얘기만 듣고 환지를 정하지 않게 되면은 임차권자는 임차권을 행사할 땅을 부당하게 잃는 결과가 되잖아. 그럼 임차권자 얘기가 안 되죠.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 안 받는 게 특이한 겁니다. 여기서는 입치환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큰데, 임차권자가 있어도 어차피 땅에 대해서 임차권 행사하던 사람에게 건물 줄 테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의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봐요. 직업이 바뀌게 되는데 땅 주는 게 아니고 건물 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입치환지를 받게 되면 저당권은 이쪽으로 오지만 용의권은 여기로 안 와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자 신청만 하면 충분하지, 임차권자 그냥 어쩔 수 없어 입치환지 하게 되면은 그냥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어요. 입치환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임차권자 동의를 받으라는 반대가 뻔한데. 그 차이점 보시고, 또 증환지, 가만지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증환지, 가만지. 이거는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게 면적 크기에 따라 물류인데, 종전의 땅이 아주 넓거나 좁은 땅이 있어요. 그런데 환지로 주게 되면은 아름다운 개발을 해야 되니까 적정 규모가 되도록 줘야 반듯반듯하게 줘야 되거든요. 면적이 넓은 땅에 대해서는 이 정도 크기의 환지를 만약에 줄 필요가 있어서 준다라면 이게 뭐예요? 가만지라는 거잖아. 감소된 환지 면적이 종전의 땅에서 줄어들었다. 그래서 면적이 넓은 땅은 적정하도록 가만지, 환지를 줄여줄 수 있다. 없다면 틀리죠. 면적이 작은 땅은 이 정도 규모의 환지로 줄 수 있다. 환지가 종전 땅에 비해서 늘어났죠. 이게 증가된 환지라는 거, 증환지. 아니면 환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수도 있다. 작은 땅도 환지 다 챙겨주다가 환지 부족해지면 또 어떡합니까? 그래서 선택에 이렇게 환지를 늘려줄 수도 있고 아예 환지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환지를 제외하게 되면은
현금으로 청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환지 부정은 당사자의 신청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경우는 시행자가 작은 땅은 직권으로 부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또 할 것도 없네. 이 정도. 응? 보세요. 자, 양가로 2번에 반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소유자의 신청 동의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지를 부정할 수 있는데 다만 이때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다라면은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아까 입체한자랑 차이점이에요. 반가로 2번, 3번 얘기 할 수 있다 보시면 돼. 반가로 2번은 시행자는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면적이 작은 땅은 과수 토지, 너무 작은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즉 증환지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수 있다. 이게 직권에는 환지 부정 선택입니다. 가만지. 3번의 시행자는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줄 수 있다. 가만지할 수 있다. 옆에 페이지 입체한지 보세요. 반가로그래 입체한지. 자, 시행자란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이렇게 소유자 신청, 이때는 건물 소유자 신청 가능해요. 어차피 건물 입체한지로 받는 것이라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나와 있지 임차권자 등의 동의는 여기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반대가 너무 뻔해서 일부러 안 받는다 보시면 돼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의 일부와 그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입체한지 개념이고요. 여기도 관련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요거는 5, 6월 달에 할 때 추가를 해야 돼요. 어차피 정비법에 관련 구조를 끌어다 쓰는 것이라 나중에 말씀드리고 반가로 7번의 채부지 보류지 뜻 봅시다. 반가로 7번의 채부지 보류지 보시면 1번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경비 충당 또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놓는 걸 다 보류지, 이게 보류지 뜻이 되는 거예요.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보류지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경비에 충당하는 것이 따로 채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박스 이것도 다음에 할 일이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3번의 환지계획인가, 제가 요거만 시장수구청장이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네. 다른 건 다 지정권자인데. 그래서 작성은 뭐 상상 시행자가 하는데요. 양가로 2번 보세요. 양가로 2번 환지계획인가를 보시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는 시장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라. 지정권자 인가가 아니고 시장수구청장 요거만 지정권자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행정청이 스스로 시행을 했다라고. 자기가 자기 인가 안 받으니까 빠진다는 얘기고, 이때는 작성만 하면 되겠죠. 뭐. 자, 그리고 이제 환지기 끝났고요. 환지 예정지 지정이 이제 나옵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 요거. 자, 우리 예정지는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소유자는 자기의 소유에서 사용승인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사용승인을 못하게 해야 시행자가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사기간이 장기간일 때 완성이 안 돼서 환지 처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완성이 안 돼서 공사기간이 한참 지나갔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사용승인 못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소유자가 괴로울 거 아니냐. 그자가 받을 환지를 임시로, 그자가 받을 환지를 소유권 취득 없이 임시로 사용수익을 하게 해주면 그자의 고통이 좀 치유되지 않느냐. 그게 예정지정의 효과입니다. 필요할 때 지정할 수 있는 건데요. 할 수 있는 건데 지정하게 되면 환지기에 따라 그자가 받을 환지를 그대로 예정지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 효과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환지기에 따라 하기 때문에 이자가 받을 환지를 그대로 예정지로 지정하게 해주거든요. 종전의 땅에 대해서 환지계획상 종전의 땅이 이거고, 이 종전의 땅에 대해서 이 땅을 환지로 주기로 했다.
지금 이 토지 소유권이 A가 소유자라고 칩시다. A에 대한 소유권은 여기 있어요. 아직 여기에 대한 소유권 취득 못했습니다. 환지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겠죠? 이자가 받을 환지를 다른 땅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자가 받을 환지를 계획성 환지를 그대로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예정지로 지정을 해주면서 이 예정지에 와서 여기에 대한 소유권 없이 사용 수익을 임시로 하게 하는 것이 예정지 지정의 기본 효과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하느냐?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이걸 정할 때 이제 효력 발생일도 아울러 정해주거든요. 효력 발생 시기부터 써요. 물론 사용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부터 쓰게 하는 예외도 있어요. 보통은 효력 발생 시기부터 언제까지 쓰느냐? 이자가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직전까지 최대한. 소유권은 언제 취득한다 그랬어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그러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야.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최대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준공검사 이런 거 아니에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쓰게 되어 있고 예정일을 사용수익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조는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소유권안 속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있고 수익을 할 수 있는 수익권이 있고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이 있는데 사용수익 처분권 중에서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사용수익권이 예정지정 효과로서 이쪽으로 이전한 이것이 이쪽으로 이전한 이런 효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볼까요? 이렇게 법률 구성을 한 다음에 요거는 법에서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는 이게 예정지가 됐죠?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종전 토지 소유자 A는 어느 땅을 묻는지 종전의 땅을 묻는다면 종전의 땅은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없잖아. 없는 권리를 어떻게 행사합니까? 할 수 있다는 틀려. 할 수 없어요. 처분은 할 수 있다. 처분하게 되면 이거 취득한 사람이 지위를 그대로 생겨서 하니까 A는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는 있다. 처분할 수는 없다. 처분권이 안 하는데 남의 땅을 어떻게 팝니까? 그리고 B는 수인 의무 받을 수자 참을인자 참고 있어야 된다. 수인 의무 이렇게 적어놓는 게 마치 이자가 자기 땅을 사용 수익 못하듯이 여자도 이게 자기 땅이지만 사용수익을 해서는 안 되죠. 이 사람이 사용수익하게 되면 예정지를 지정받은 자의 사용수익이 방해되니까 방해하지 말아라. 참고 있어라. 이게 기본 얘기인데 채비지가 예정지로 지정이 되면 이 환지뿐만 아니고 채비지도 예정지로 지정이 되면 채비지는 비용을 대체하는 것이라 시행자가 처리하는 건데요. 이 시행자가 채비지에 대해서 사용수익하는 거 당연히 예정지 효과로서 가능합니다. 사용수익 가능해요. 그런데 처분도 할 수 있느냐? 처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둘의 차이점입니다. 원래는 비정상적 일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 시행자가 역시 채비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는 공사 다 끝나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취득하거든요. 그런데 채비지라면 아직 소유권 취득 안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안 했는데 일부러 팔 수 있는 건 안 준 거예요. 이거를 팔게 되면 아무나 살 수 있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판 돈 가지고 사업비에 충당해서 사업 잘하라고 특별 권한을 준 거예요. 차이점. 자, 제가 이 얘기는 1, 2월 달에도 이 정도 얘기를 기본적 효과를 했는데 여기다가 오늘 이제 조금 더 붙여본 이거보단 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묻히는 거지. 상식적으로 보시면 돼. 여기 예를 들어 A 땅에 임차권이 있어요. 임차권이 설정돼 있다 봅시다. 그럼 임차권은 사용수익에 속하는 권리니까 예정지가 지정되면 이쪽에다 행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임차권 행사할 땅도 같이 지정해지게 돼 있는데 여기 와서 임차권을 행사하다 보면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목적물이 달라졌기 때문에 두 당사자의 권리조정 얘기가 생겨요. 만약에 새 땅에 와서 권한 행사해보니까 수익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 수익이 많게 되면은 임대료고 너무 싼 거 아니냐. 수익이 확 줄었다면 그 임대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럴 거 아닙니까. 소유자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조정이 필요하죠. 이럴 때 바뀌어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환지 처분할 때 똑같아요. 임차권이 환지로 가게 되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로 해결하면 되겠어요? 임대료 증감 청구로 해결하면 되지.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시는 임대료 증감 청구로 해결해요. 현재 계약 조건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임대료 증감 청구로. 그런데 임대료 증감 청구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임차권을 설정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목적이 불가능하면 임차로 깎아준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때는 아예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 대신 계약 해지로만 끝나면은 권리 있는 사람만 권리 잃게 되니까 손해죠? 그래서 권리 포기 계약 해지했을 때는 그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놨어요. 원래 민법 원리대로라면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되겠지만 사업시행으로 생긴 일이니까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해놓고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했다라면은 소유자에게 부상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임대료 증감 청구나 권리 포기 계약 해지는 다 형성권이잖아. 민법에서 배우실 때. 그래서 제적기한 적용을 받아요.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60일까지만 행사하라. 60일 지나면 못한다. 이건 둘 다 똑같습니다. 그 얘기까지 추가했어요. 지금. 보세요. 자, 우리 예정지는 양가로 그냥 바로 넘겨보세요. 네모난 2번에 양가로 1번 본문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네모난 2번에 양가로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해서 필요한 때는 구역안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잖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안 하고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제도라고요. 해야 된다면 틀려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나 그 부분, 즉 임차권 행사할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그리고 양가로 3번처럼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나 면적, 예정지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야 된다. 이런 거 알려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면 네모난 3번 갖고 주로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양가로 1번에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정지를 쓰느냐? 예정지 중에 효력 발생 일로부터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반가로 2번처럼 사용시 개시를 혹시 따로 정할 수는 있어. 정하면 그때부터가 되는 것이고 예외고 언제까지?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입니다. 예? 우리가 준공검사 공사하려고 공고 후에 환지처분 하잖아. 그죠? 환지처분 공고일까지가 되는 거.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 넘어가기 시점까지 최대한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이를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예정지 등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라는 걸 해석을 하면은 처분권은 없고 사용 승인만 가능하다. 괄호 속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종전 토지잖아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여기는 없지만 처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림대로 보시면 돼요. 자, 반가로 3번이 B의 수위는 뭐라고 했던 겁니다.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등은 역시 같은 기간 동안에 이를 예정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예정지를 지정받은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도 없다. 수의노무입니다. 그런데 양가로 2번 보시면 채비지는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도시개발 사업의 소유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수익하거나 처분할 수도 있다. 채비지는 시행자 최초로 그래서 예정지가 지정되면 처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차이점. 그리고 추가한 임대료 증감 청구, 권리 포기 계약 해지가 나오잖아요. 반가로 1번 임대료 증감 청구는 동그라미 1번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나 지역권이나 승역지 이용이 증진 방해됨으로써 결국 종전의 임대료 등이 불합리하게 됐다라면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 불구하고 장래에 대해서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동그라미 3번처럼 예정지의 효력 발생도 60일이 경과한 때는 증감 청구할 수 없다. 60일 내에 행사라. 이거는 양쪽에 똑같은 얘기예요.
반가로 2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당사자는 당해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되고, 이때는 동그라미 2번처럼 권리 포기나 계약 해지한 자는 손실보상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해놓고요. 시행자에게 청구 못한다는 틀려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처럼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보상을 했다. 그럼 소유자 등에게 구상할 수 있게끔. 그래야 정상, 공정하잖아. 4번은 역시 60일 지나면 못한다. 그건 똑같이 붙어있는 얘기고요. 이게 환지예정에서 많이 본 겁니다. 지금 많이 봤어요. 넘겨보시고, 그러면 환지처분 들어갑니다. 188쪽이죠. 환지처분 의 보시면 자, 우리 공사 끝나고 환지 처분을 하게 되면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 처분에 대한 게 아닙니까? 여기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 처분하는데, 환지를 줄 사람에게 주는 걸 환지를 교부한다래요. 환지를 주고, 환지를 주고 나서 모자라고 남는 것을 현금으로 청산한다. 청산은 각 필지별로 얼마가 되는지 청산금 결정, 이 둘로 구성되어 있는 게 환지 처분입니다. 그래서 의 보시고 이제 환지 처분 시기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공사 끝나고 60일 내 하라. 그리고 이제 처분 효과 착착 보시면 돼. 요게 참 착착만으로 딱 두 글자로 끝나면 참 좋은데. 환지 처분의. 환지 처분이란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환지 사업이 완료된 후에 환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전 토지에 가름하여 새로운 토지를 교부하고, 이게 환지 교부죠. 환지에 따라 환지 교부하고,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와 새로운 토지에 대한 권리 간의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할 것을 결정하는. 그래서 환지를 어떻게 줄 것이고, 거기에 따라 청산금을 어느 정도 줄 것이고, 이거 결정하는 게 환지 처분인데, 이번에 환지 처분 절차는 양가를 이번부터 순서는 나중에 5월 달에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최소 언제까지 하느냐 하는 거 그 정도는 볼 겁니다. 5번, 6번이죠. 양가로 5, 6번. 양가로 5번에 환지 처분 시기 보세요.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지정권자 이외의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대한 중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내에 환지 처분하라. 지정권자로부터 중검사를 받았다. 그러면 60일 내에 환지 처분해.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너무 오래 끌면 그 환지 받을 사람 애가 탈 거 아닙니까? 중검사를 또 60일 내에 하라. 이때도 가로수 얘기는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자라면, 자기가 시행을 했다라면 자기 중검사는 당연히 안 받겠죠? 그래서 중검사 일이 없어요. 바로 이때는 공사하려고 공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려고 공고 있는 달부터 60일이 계산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60일 내라. 여기서 양가를 요건 환지 처분을 한다는 것은 시행자는 환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게 환지 처분이에요. 여러분 과태료 처분을 받아보셨다라면 통지서 한번 날라오고 말죠? 그 통지서가 여러분들께 알리는 처분이거든. 그럼 처분 받는 거예요, 그게. 응? 그리고 관부나 공부에 그 사실을 공고하라. 공고하게 되면 이게 환지 처분 공고가 되는 것이지. 혹시 여러분 과태료 처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 있나? 에? 나는 받아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과태료. 오, 완전 모범 시민이네. 어떻게? 저는 참 돈 많이 냈는데, 과태료. 이제 서울 올라오고 나서 안 내요. 서울 올라오기 전에 차 끌고 다닐 때는 왜 그렇게 위반 딱지가 많이 오는지. 지겨워 아주 지금. 나중에 내다내다가 하도 귀찮아서 안 내고 있다가 모아서 냈다니까. 한 250만 원 정도 하고 모아서 냈지. 아니 그렇게 잘 찍혀 그렇게. 가보면은 뭔가 불이 탁 터지면은 며칠 있다가 꼭 날라와. 근데 지방마기 도로에서 터무니없이 그 속도가 낮은 것도 많아요. 나 사고 낸 적 없다니까. 이렇게 그냥 하면 척하게. 하면 척하게. 속도 위반 참 많았어요. 제가 속도를 빨리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지. 빨리 갈 것 같아. 근데 혼자 운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딱
누가 그 속도 이렇게 착 쳐다보면서 합니까?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나 하면서 그거 생각하면서 하는데. 아, 그럼 그 생각하느라고. 하여튼 많이 날라왔어 많이. 아유 과태료. 그래서 나중에 하다 안 내니까 이제 나중에는 내다가 안 내니까 그 딱지가 압류 처분이 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 압류 처분은 거기서 응하지 않으면 이제 그게 공매 들어가는 거잖아, 공매. 그래갖고 이제 공매 들어가기 전에 얼른 갚았지. 근데 과태료 처분은 많이 내줘야 지방 재정이 살아요. 환지 처분 효과 합시다. 자, 이제. 자, 요것도 이쪽에다 그릴까? 환지 계획에 따라 하는 것이라. 자, 우리가 환지를 교부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환지 계획상 종전의 땅에 대해서 이 땅을 환지로 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존재된 권리가 언제 이쪽으로 쭉 이전하느냐. 그 얘기는 환지에 대한 권리를 언제 취득하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부분 다 이전한다 보시면 돼요. 대부분 원칙이 이전합니다. 그런데 종전토지에서 이전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거 두 가지 따로 기억하셔야 되고, 남아있다가 소멸하는 거, 이전하지 않고 소멸하는 거 두 가지를 따로 기억하시고, 따로 두 분 어딜 봐요? 여길 봐야지. 대화는 쉬는 시간에 얼마든지 밥 먹으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막 얘기해. 지금 여기 봐야 돼. 저를 봐야 돼, 지금. 자, 둘 빼놓고 중요한 거예요. 넘어가는 거. 언제 넘어가느냐? 이게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잖아요. 민법상 법률 행위가 아니고 무슨 매매 같은 행위가 있습니까? 도시개발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 돼요. 그런데 개발부서 정해놓기를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을 정해놔서 등기와 상관없이. 여기 관련된 사람은 다 이때로 보시면 돼요. 환지 하나만 돼 있지만 지금 환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종전수로 본다. 둘을 동일시한다. 대부분이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죠. 그런데 환지만 그려놨지만 취지상 관련된 사람이 취득할 때는 다 이때야, 다 이때. 예를 들어 입체한지, 건축의 일부와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언제 취득하느냐, 저당권 언제 그쪽에 취득하느냐, 공고 다음 날입니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취득한다 그랬죠? 네. 보류지는 환지에서 정한자가 갖는다 그랬죠? 네. 다 관련된 사람이잖아. 다 공고 다음 날에, 다 공고 다음 날. 예외 없어요. 그런데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취득한다는 것은 유일한 예외는 예외 없다라고 예외 있다? 여기 관련 없는 사람이 취득할 때라고. 관련 있는 사람이 취득할 때 다 예외 없이 있대요. 그래서 등기를 마쳐야 취득한다. 등기 시에 취득하는 예외는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취득할 때요. 매입한 자가 취득할 때요. 매입한 자가, 매입이 뭐예요? 매매를 한 취득이잖아. 매매라는 법률행위에 따른 취득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마쳐야 취득한다. 민법 그 이론대로 나오면 법률행위에 따른 취득이니까. 관련 사람 아니잖아. 아까 채비지가 지정되면 시행자가 채비지를 처분할 수 있다. 이때 시행자로부터 산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산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돈은 이때 미리 내요. 취득은 훨씬 늦어. 먼저 그래서 채비지는 그냥 채비지가 아니고 누가 취득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채비지를 시행자가 취득한다. 먼저 시행자가 취득하죠. 이때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취득을 해. 취득을 해서 먼저 샀던 사람에게 등기를 해주면 그 자는 이때 취득한다는 거예요. 늦게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리고 이 종전투에 전속하는 거 두 가지. 대부분 이때 나오는 겁니다. 전속하는 거 두 가지. 전속하는 처분. 수용도 여기 전속하는 처분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행해진 종전의 땅에 행해진 여러 가지 행정처분 중에서 왜 남아있느냐? 전속하니까. 전적으로 속해 있다가 전속이잖아. 여기에 전속하는 성격이니까 안 넘어가고 남아있는 거예요. 비전속 처분이 이쪽으로 공고 다음 날 넘어가는 거예요. 전속하니까 안 넘어간다. 또 취업권. 이제 민법에서 배우시잖아. 취업권.
지역권은 항상 요역지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그랬죠? 여기를 위해서 지역권이 설정돼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성질상. 소멸하는 거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땅에 존재하는 권리, 환지 부지정된 땅에 존재하는 권리라면은, 아니 이 땅에서 환지를 정해놔야 환지로 넘어가지. 환지를 정하지 않았다라면 넘어갈 데가 없는데 어디를 넘어갑니까? 이따가 소멸해야지. 또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이 지역권은 소멸하느냐? 이익이 없어졌으니까 소멸하지. 이 말이 붙었을 때 그냥 지역권만 남아있다 보셔야 돼.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이라면 소멸합니다. 그대로 보시면 돼. 소멸하는 시기도요. 여기서 따온 얘기야. 넘어간다는 얘기는 다음날 넘어간다는 얘기는 종전 토지에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24시까지 딱 존재하다가 20에서 00날 00시 다음날로 바뀌면서 넘어가는 게 다음날이니까 넘어가지 않고 소멸하는 것은 최대한 버티다가 마지막에 소멸한다 보시면 돼요. 다음날이 아니고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이죠. 다음날 넘어가기 직전에 소멸하니까. 이게 지금 환지 교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그 역시 그림으로 잘 이해하시면 돼요. 환지 처분 효과, 환지 교부 보세요. 먼저 이전하는 걸 쭉 나열해놨습니다. 원칙과 예, 원칙 보시면 다 공고 다음날 이전하는 거. 관련된 사람 다죠. 기약번에 환지기에서 정해지는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로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둘을 동시에 해야 돼. 언제?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이번에 입체환지계에 따라 환지 처분을 받았어요. 저기 입체환지 처분을 받는다? 역시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에 건축물의 일부와 그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토지한 저당권이 있다? 역시 똑같은 날에 입체환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겠다.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사용권은 넘어갈 수가 없고 저당권, 그죠? 당연히 넘어가는 시기는 똑같죠. 디귿번에 어느 땅을 누가 채비지는 시행자가 취득할 때요, 지금. 그리고 보류지는 시행자가 아니고 환지기에서 정한 자가 갖는다 그랬죠? 시기는 똑같아요, 각각.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취득한다. 이번에 예외. 다만 예정지 지정에 따라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잖아. 매입한 자.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취득을 한다. 이것만 등기를 마친 때 취득하는 예외잖아요. 매입한 자. 자, 이번에 이전을 잡고 전속하는 거. 두 가지.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처분. 전속하니까 환지로의 권리 이전 규정은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친다면 환지로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미치지 않으니까 환지로 안 넘어가고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지역권. 도시발구위원회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토지에 전속한다. 그냥 지역권은 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 소멸하는 거 두 가지가 나오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에 존재하던 권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 소멸하는 것도 소멸시키는 다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죠. 하여튼 이거 다 여러 번 나왔던 이런 데서는 참 우스운 거 갖고 있네요. 우스운 거 가지고. 뭐 저런 거 다 바꿀 수 있는 얘기고. 최근에는 이것도 소멸하는 거 언제 소멸되면 끝나느냐. 최근에.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끝나는 때 다음 날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틀리게 하는. 공고일이 끝나는 때지 무슨 다음 날 되기 전에 가는데 무슨 다음 날이 끝나는 때가 됩니까? 네? 우스워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행사할 일이 없어졌으니까 역시 똑같은 때 소멸한다. 두 가지 소멸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환지교부예요. 그럼 옆에 청산금 보시면 이게 이제 환지 줄 때 과부족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건데요. 방가리번의 산정기준, 가격 달라진 요소 7가지 다 고려하라. 똑같습니다. 별 얘기 아니고 방가로 3방의 결정과 확정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결정과 확정을. 자, 우리 청산금 결정은 청산금이 얼마 결정된다는 얘기고요. 확정은 어떠한 결정이 확실히 정해진 상태가 확정됐다고 했잖아요. 확정이 돼야 청산금 징수분은 가능하거든요. 구별하셔야 돼. 결정 시기는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하는 게 이게 원칙적 결정식입니다. 환지 처분 시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써놨듯이 환지 처분 시에 환지를 주려고 그 처분을 할 때 얼마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부족에 대해서 물론 다만에서 나오는 것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땅은 환지 기다릴 필요 없이 미리 청산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건 환지 처분과 상관없이 그런 게 예외예요. 미리 청산하는 거. 그래서 다만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이든 과소토지에 따른 환지 부지정이든 환지 부지정으로 인하여 환지대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미리 줄 수 있고 줄 때 결정해서 준다는 거예요. 환지 처분 기다릴 필요 없으니까. 항상 이건 예외입니다. 그리고 확정식이 보시면 결정된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확정이 돼요. 소유권 넘어가는 시기랑 확정식은 일치합니다. 어떤 결정이 있더라도 청산에는 성격상 소유권이 넘어갈 때 과부족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것이라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이라면 확정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확정돼서 이미 줬는데 소유권 안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소유권 넘어가는 시랑 확정식은 일치해요. 둘을 구별하셔야 돼요. 며칠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반가로 4번의 1번 시행자는 환지 처분 공고할 시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요구하라. 이렇게 확정됐을 때 징수요구 가능합니다. 원칙이 확정됐을 때. 다만 나오는 건 역시 환지 부지정된 땅이라면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청산할 수 있는 그 예외, 환지 부지정된 예외를 얘기하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일괄징수, 일괄징수 한꺼번에 주고받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영의자 한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면 분할징수나 분할기부할 수 있다. 원칙은 일괄징수. 근데 이자를 붙이면 분할하여 징수 교부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몇 번 틀리게 했던 거죠. 됐고요. 지금 나머지 강진수는 됐고 청산금을 소멸시효 나오는 거 5번에 청산금을 소멸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게 5년 소멸시효 얘기입니다.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굳이 따지면 언제부터 5년을 계산할까요?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계산하는 게 소멸시효 원리죠. 청산금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어요? 확정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로부터 5년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4번에 환지 등기가 나오잖아. 사후절차로서 등기. 자, 우리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니까 등기랑 상관없이 저때 소유권은 취득했습니다만 나중에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배우셨죠? 민법에서? 그러니까 이 사후절차로 등기는 저거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근데 이것도 일반 공시법에 대한 예외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공시법 또 많이 배우시니까 우리 그 원칙적인 모습 아주 쉬운 거. 자, 우리 등기 신청할 때 단독 신청이 원칙이에요? 권리자 의무자 공동 신청이 원칙이에요?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주의인가요? 해야 된다. 강제주의인가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해야 돼요? 그렇게 공시 많이 배우면서 매주 틀리면서 왜 그래? 할 수 있다지. 여러분들 무슨 해야 된다야. 등기신청 임의주의가 원칙 아닌가요? 여러분들 잘하시는 분이 이렇게 혹시 바뀌었어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법률행위를 해놓고 나면 언제 하는 거예요? 그냥 소유권 취득할 필요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소유권 취득하려고 하는 거죠? 안 하고 있다가 무슨 벌금 내고 이런 거 아니죠? 여기도 소유권 취득하고 나서 등기 대항 요건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지. 처분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강제주의 경우도 안 하면 처벌받아요. 그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자, 개별적으로 등기 신청하나요? 등기 신청, 일괄하여 한껏 모아서 하나. 원칙이. 자, 각각 물건에 대해서 등기 신청하나요? 여러 가지 모아서 하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등기 의무자는 시행자 하나예요.
등기 권리자는 수많은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단독 신청으로, 공동 신청으로, 개별 신청으로 여기다가 등기 신청 이미지하면 한 시행자가 한 사람 만나서 둘이서 우리 같이 할까요 말까요? 같이 할까요 말까요? 이래다가 시간 다 간다니까? 안 돼. 그래서 시행자 혼자서 단독으로 의무적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일괄해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된다 해요. 그래서 촥 나왔을 때 나는 좀 편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 일반 공시에 대한 예입니다. 자, 시행자 혼자잖아. 시행자는 채비지 또는 보류지를 왜 또 잘못 읽었네. 눈이 잘못 갔다. 시행자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을 때는 공고 후 14일 내에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고 토지나 건축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의무. 시행자 혼자 단독이고요. 환지 처분 공고 후 14일 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니까 등기청 강제주의고, 여기는 당연히 14일 내에 모든 등기 신청을 하는 일괄 신청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단독 신청주의고 일괄 신청이고 강제주의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을 때로부터 실제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 할 수 없다.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때로부터 이제 등기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실제 등기가 있을 때까지 중간에 다른 등기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중간에 다른 등기를 하게 되면은 등기 받을 사람이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서 중간에 다른 등기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됐고, 거기서도 양가로 3번에 임대료 증감 청구 권리의 폭이 해지죠? 이게 바로 이 환지에서 똑같이 쓰는 거예요. 똑같이 써요. 자, 지금 뭐 부칙은 됐고, 그럼 개발법이 이제 끝났다고 보고. 정비법. 10분 남았는데 뭘 이걸 하냐고요? 틀만 잡을 거야, 틀만. 재밌게 그냥 틀만. 자, 이것도 지금. 틀만. 이것도 참 비효과적인 이 틀 잡아놓고 나서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다시 쓸 건데 이거를. 그래도 뭐 그때 설명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뭐 차이가, 그죠? 10분 채웁시다 그냥. 뭐 대답 안 해도 어쩔 수 없어 그냥 해야 돼. 이 하는 거 그냥. 자, 우리 정비사업을 얘기하면 정비사업. 우리 정비사업이라면 재밌게 하세요. 부담 없이. 항상 둘을 비교해봐야 된다 그랬잖아. 같은 도중객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는 신도시 개발할 때 쓰이는 것이고 여기는 정비사업이란 말이에요. 정비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개발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낡아서 망가졌을 때 고쳐주는 게 정비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주상공을 전제로 해. 주상공을. 저기는 모든 비도시가 원칙적으로 다 되잖아. 이미 개발된 곳이라 주상공만. 도시환경과 주거환경 두 환경을 정비하겠대요. 그럼 이제 이것도 틀부터 잘 잡으셔야 되는데 반드시 이게 핵심인데, 그래 여기다 또 막 저런 식으로 붙이지. 그런데 이쪽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여기는 크게 둘이잖아요. 수용 사용 번식한 사업시행이 있고 환지 번식한 사업시행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사업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지 이것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겠지. 네? 우리 정비사업의 대표적 종류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잖아. 네. 여기랑 비슷해요? 이 방식이랑 비슷해요? 여기랑 비슷하다는 거. 여기랑 비교를 해야 돼. 짝짝짝짝. 여기랑 비교해야지. 여기랑 비교하면 안 돼. 아니 예를 들어 재건축에 참여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용처럼 시행자에게 보상받고 나가는 게 아니고 시행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고 자기 흔 아파트 제공을 하고 새 아파트 받는 거죠? 네. 자기 종전의 땅 제공하고 새 땅 받듯이 정비법에서는 훈 부동산 제공하고 새 부동산 받는 거예요. 수용받고 나가는 게 아니고 환지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환지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법이 달라서 말이 약간씩 달라질 뿐이지 원리는 똑같아요. 순서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단지 여기만 추가적으로 더 있는 두 가지만 성질상 따로 있는 게 있어요. 자, 일단 같은 것부터 한번 적어봅시다. 하나 일단 비우고 저쪽이랑 같은 것부터 해봐요. 자,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정비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오겠죠. 정비 계획이 나올 겁니다. 저쪽에 개발 계획과 같은 거의 내용이 다 비슷해요. 둘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정비 구역 지정이 나오지. 저기도 개발 구역 다음에 정비 구역이 나오잖아. 순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뛰어났냐면 같은 얘기라도 여기가 내용 공부는 조금 더 복잡하게 돼 있어요. 조금 더 복잡하게. 똑같은 6문제 출제되는데 이게 나중에 나온 법이라 좀 더 복잡해. 그래서 저쪽에서는 개발 계획을 한 사람이 수립을 하죠. 그런데 여기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을 둘로 나눠놨어요. 입안할 사람이 입안만 하면 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결정을 해주고 구역 지정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입안 결정 나눠놔서 좀 피곤할 뿐이지 계획부터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 이 순서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구역까지 지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시행자. 이 사업의 시행자. 순서 똑같다니까. 저쪽 역시 공공과 민간 나눌 수가 있고 민간 중에서 정비조합 나오는 거. 서로 같기 때문에 저쪽 조합과 이쪽 조합. 저 조합이 환지에서만 된다 그랬잖아. 같은 조합 비교해보는 거. 환지랑 같다고 했으니까. 거의 같아요. 차이점이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시행계획인가 고시가 나오지. 시행계획인가 고시가 나오지. 저쪽에 실시계획과 같은 얘기입니다. 실시나 시행이나 이 말 갖고 안 바꿔요. 똑같은 얘기라 사업시행권 땄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요게 나와야 되죠? 저거 나왔으면 요게 나와야 되죠? 환지계획인가 고시? 네. 이걸 여기서는 아까 제가 환지계획을 뭐랑 비교해 봤어요? 관리처분계획과 비교해 봤잖아. 환지랑 관리처분계획. 여기는 환지라는 말을 못 써요. 주로 부동산 주는 거예요. 관리처분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이거랑 이제 저쪽 내용이 비슷하거든. 그리고 공사 들어가죠? 공사 들어가서 공사 끝났어. 그럼 공사 끝나고 나서 안 적어놨지만 준공검사 받고 공사완료 공고한다 그랬죠? 여기도 준공인가 공사완료 고시.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방법 받아서 똑같아. 환지 처분 나오잖아. 그럼 여기는 환지라는 말을 못 쓰니까 권리를 이전하는 처분한다. 환지라는 말을 못 쓰니까 권리 이전하고 그 사실을 고시한다. 이쪽에 환지 처분과 비슷한 얘기예요. 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환지 처분한다. 관리 처분이 정한 바에 따라 권리를 이전한다. 권리 이전 고시라면 저쪽으로 따지면 환지 처분 공고가 되겠지. 비슷합니다. 원래 법률 규정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조가 여기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기타 권리가 적절로 무엇이 넘어가는지 넘어가는 걸 정해놨지 안 넘어가는 걸 정해놓고 나머지 넘어간다 이런 태도가 약간 다를 뿐이지. 원래는 비슷합니다. 마지막에 사후절차로 등기하겠죠. 요거 다음에. 지금 똑같은 거 똑같은 순서로 해놨고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서로 간에 비교할 걸 비교해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나중에 공부 좀 더 하고서 좀 더 하지만 그럼 이 두 가지만 채워놓으면 정비사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저쪽에는 없기 때문에 여기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정비 기본계획이면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니까 정비계획 앞에 나오겠죠? 요거 관리처분계획 앞에 분양 통지 및 공고가 나와요. 요거 채워놓으면 끝. 이게 왜 여기서 나오고 이건 왜 여기서 나오는지 둘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대충 봐도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아니 도시개발을 한다면 방향 정할 필요가 없어요. 도시개발할 필요가 있으면 거기서 바로 계획 수립해서 하면 돼. 그런데 여기는 옛날에 이미 개발이 돼 있던 곳을 전제로 해요. 그런데 옛날에 개발이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다 낡았어요. 그럼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못하잖아. 그래서 어떤 정비사업은 언제 하고 어느 정비사업은 언제 하고 이 순서를 정할 필요, 그 역할이 이거예요. 여기서 필요하지. 응? 이거요. 환지와 관리처분계획 차이 때문에 필요하다. 아까 차이가 저기는 필지별, 여기는 분양 대상자별로 만든다. 그럼 분양 대상자가 누구예요? 소유자 중에서 따로 분양 신청한 사람이 대상자가 되거든. 분양 대상자를 가리는 절차가 필요하잖아. 그게 이 절차예요. 분양 신청 기간 등 분양에 관련된 사항을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게 분양 통지야. 분양에 관련된 사항을 알려주는 게 통지고 신문에 공고하면 공고가 됩니다. 알려주는 내용 중에 이걸 주로 알려주는데
이 신청요한테는 분양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사람이 신청 안 하면은 물건 안 받으니까 현금 보상해주고 협의해서 현금 보상해주고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자에게 어떤 물건을 줄지 정하거든. 그자가 신청한 사람이 분양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만들기 전에 분양 대상자를 가리는 절차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완성이 돼요. 이렇게 완성이 되고 행정청까지만 정리해 볼까요? 행정청까지만 최대한. 자, 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가 주로 한다 그랬잖아. 지정권자가 시도의사, 대도시장. 그 다음에 여기는 정비 기본계획과 정비 구역 지정권자 둘만 빼놓고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 행정청은 다 저쪽처럼 누가 하느냐. 쉬워요 이것도. 항상 둘이 도중계획 사업으로 비교를 해보잖아. 근데 저걸 이미 알았어요. 그럼 이거는 두 사업 중에 어느 사업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일 것 같아요? 정비 사업이 작죠. 그렇다면 저쪽에 주로 행정청이 지정권자고 지정권자라면 시도의사가 원칙이라면 보다 작은 정비 사업은 누가 대부분 할까요? 그래서 여기는 기초지자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쪽은 주로 시도의사가 한다. 여기는 주로 시장에서 구청장이 한다. 또 저쪽도 시도의사라 해도 시도의사를 하지 말고 지정권자가 하는데 그걸 분석해 봤을 때 이러는 거예요. 보다 작은 사람이 해야지. 시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에서 구청장. 여기서 구청장 등이라는 말도 구청장에다가 광역시 밑에 있는 군수를 포함해서 여기는 이렇게 부르잖아. 그렇게 포함한다리지 않아도 구청 속엔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른 법에서는 그지 좀 귀찮게 해놨을 뿐이야. 그런데 시장에서 구청장이 주로 하는데 항상 자치자치들은 크고 작은 일을 그 사람이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치자치는 당연히 키워놓는 거야 어디나. 그래서 결국 자치자치도 시장에서 구청장이 정비법에서는 주로 나오는 행정청이다. 길죠? 자치자치도 시장에서 구청장은 길죠?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이하 시장군수 등이라고 부르겠다고 시장에서 등으로 줄여서 부르게 돼요. 그래서 그냥 느낌 잡아서 정비사업 할 때는 대부분 시장에서 구청장 작은 사람 시장에서 등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을 따로 해가지고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 군수만 수립하네. 여기 정비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 여기도 예외적으로 구청장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별 것도 아니고 세밀하게 쓰면 이런 거고. 요 둘을 따로 기억하시고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누구냐? 구역지정권자는 누구냐? 이 둘만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 행정청이라면 여기든 아래 쭉 나올 때마다 다 시장으로 등이 한다. 작은 일이니까 이 느낌 잡으시면 돼요. 둘 따로 기억하시고 이 사람이라고 해. 그래봤자 따져보면은 별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걸 보고서 잘 정리해놓으면 나중에 기본서 할 때 오히려 기본서 볼 때보다 이걸 통해서 행정청 정하기가 더 빠릅니다. 분석하면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여기서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느냐? 그 밑에 있는 구청장이 하느냐? 여기서만 차이가 날 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은 사람이 합니다. 자치시, 자치도지사요? 그 사람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 사람이 입안하고 그 사람이 구역 결정 다 하네? 입안 결정 나눌 필요도 없지 그러면. 자치자치도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정한 나머지 다 해. 모든 걸 다 해. 그 사람이. 다른 일 못 끼워. 시장이 다 해. 시장이 다 해. 여기라면은 광명시장이 정비기본계획이다. 정비기본계획 광명시장이 수립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입안을 구체적 정비계획을 입안을 광명시장이 해. 그리고 본인이 결정하고 입안 결정 혼자 다 한다니까 구역지정하고 다 해요. 다. 모든 거 다 시장이 하잖아. 군에서 이것만 안 할 뿐이지 다 해요. 다 해. 혼자 다 하잖아. 결국 자치자치는 원래 그 사람이 다 하고 더 밑에 있는 시군에서는 시장은수가 다 하고 혼자 다 하고 어디서만 특별시 광역시장이 하는 거 두 가지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다 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라면 서울특별시 단위로 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특별시 단위로 수립을 해놨으면 해당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돌아오면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이 범위 내에서 입안만 하고 긴급한 경우 천재지변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별 의미 없다 그랬잖아. 이 사람이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만 하고 특별시장에게 보내면
신청을 하면 특별시장이 정비구역을 결정해주고 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구청장이 쭉 하는 거지.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만 그 장이 하는 게 정비 방향 정하는 기본 계획과 정비구역 지정해주는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구청장이 다 하는 겁니다. 현재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꾸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재건축을 자꾸 좀 따로 통제하려고 해서 그럼 요게 나중에는 어떻게 좀 더 변화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현재는 요 둘만 해고 나머지는 아무래도 이런 단계에서 태클을 거겠죠 뭐. 본인이 결정하는 단계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시장이 일단 이 구조를 좀 기억해 두세요. 이쪽과 비교해서 그리고 다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요거 쓰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일단 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